코어 운동하면 버드독. 정말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말이죠. 이 동작 그냥 엎드려서 팔다리 뻗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척추를 지키는 엄청난 과학이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 이 버드독이 왜 최고의 코어 운동 중 하나인지 그냥 좋다가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코어 운동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혹시 아직도 막 윗몸 일으키 같은 거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진짜 강한 코어의 핵심은요, 눈에 보이는 식스팩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몸의 중심 기둥, 이 척추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안정성이에요. 오늘 이 관점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허리 건강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코어 운동에 대한 잘못될 생각부터 좀 바로잡고요. 그리고 진짜 핵심이죠. 데이터로 버드독이 왜 좋은지 숫자로 딱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엔 완벽한 자세는 뭔지, 또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은 뭔지 짚어보고 마지막엔 여러분 각자 수준에 맞게 어떻게 운동하면 되는지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코어 운동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어 운동의 진짜 목적은 복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목표가 있어요. 바로 우리 몸의 대들보, 척추를 안정적으로 딱 지지해 주는 거, 바로 이겁니다. 아니 근데 버드독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이 운동의 권위는 이 한 문장으로 그냥 끝납니다. 척추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 스튜어트 맥길 박사라고 있거든요. 이분이 허리 통증 예방하려면 이거 3개는 꼭 해라 하고 꼽은 맥길 빅3 운동 중 하나가 바로 이 버드독입니다. 정말 믿을만 하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버드독이 왜 좋은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근육 속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본격적인 데이터를 보기에 앞서서 이 단어 하나만 머리에 쏙 넣어두고 가시죠. 바로 근육 시너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좋은 코어 운동은 근육 하나만 막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코어 근육들도 힘을 잃어서 허리 주변을 꽉 잡아주는 거죠. 이른바 근육 벨트를 만드는 겁니다. 자, 드디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게 모든 걸 설명해줘요. 먼저 우리가 흔히 하는 플랭크를 한번 볼까요? 옆구리 근육인 외복사근은 65.5%로 엄청나게 활성화되죠. 그런데 허리를 받쳐주는 기립근은 고작 5%입니다. 힘이 완전히 몸 앞쪽으로 쏠려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버드독을 보세요. 와, 외복사근 36.6%, 그리고 허리 기립근이 38.6%. 거의 뭐 완벽한 밸런스 아닙니까? 몸의 앞과 뒤가 이렇게 균형을 딱 맞추는 거, 이게 바로 진짜 안정성입니다. 여기서 이 36.6%라는 숫자, 이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버드독 할 때 팔다리를 들잖아요. 그때 우리 몸이 막 흔들리거나 돌아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외복사근이거든요. 이 근육이 36.6%의 힘으로 딱 버텨주니까 척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38.6%.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건 우리 허리 뒤쪽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요추 기립근의 활성도예요. 아까 봤던 앞쪽 근육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힘을 쓰고 있죠? 이렇게 앞뒤에서 같이 힘을 써주니까 척추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완벽한 균형을 잡게 되는 거죠. 와, 이 그래프는 진짜 재밌습니다. 우리가 흔히 식스팩이라고 부르는 복직근 활성도를 비교한 건데요. 플랭크는 33.5%나 쓰이는데 버드독은 보세요. 겨우 6%입니다. 6%.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버드독은 배에 힘줘서 쥐어짜는 운동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몸통 전체가 조화롭게 안정성을 만드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운동이라는 명백한 증거죠. 자, 이제 데이터로 버드독을 왜 해야 하는지는 확실히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머리로 이해한 걸 몸으로 직접 해봐야죠. 어떻게 해야 완벽한 버드독 자세를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완벽한 자세, 딱 4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시작이 반이죠. 손과 무릎을 정확한 위치에 딱 맞춰서 몸을 정렬하세요. 둘째, 허리가 쑥 들어가거나 동그랗게 말리지 않게 척추를 평평한 중립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셋째, 누가 배를 툭 칠 것처럼 복부에 긴장감을 줘서 코어를 잠그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천천히 물 흐르듯이 반대쪽 팔과 다리를 뻗어주는 거죠.
바로 이 자세,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척추가 완벽한 일직선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준비 자세가 제대로 되어야만 우리가 아까 데이터에서 봤던 그 올바른 근육들이 이제 일할 시간이다 하고 딱 켜지는 스위치 역할을 하거든요. 자, 이게 바로 버드독 동작의 최고점인데요. 여기서 대부분 실수하는 게 있어요. 팔다리를 막 높이 들려고 애쓰는 거요.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높이가 아니라 길이에요. 몸통을 흔들리지 않게 꽉 잡고 손끝과 발끝이 서로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길게 뻗어주는 겁니다. 높이 들려고 욕심내는 순간 허리가 꺾이면서 우리가 애써 만든 안정성이 와르르 무너져요. 혼자 운동하다 보면 자세가 맞는지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진짜 좋은 팁이 있습니다. 집에 폼롤러 하나쯤 있으시죠? 그걸 등 위에 척추 라인을 따라서 길게 올려놓고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몸통이 조금이라도 비틀거리거나 골반이 한쪽으로 쏠리면 폼롤러가 바로 툭 떨어지겠죠? 내 몸의 안정성을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피드백 도구입니다. 그런데 자세가 좀 틀어지면 어때? 그냥 운동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천만에요. 잘못된 자세는 그냥 효과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 몸의 구조를 보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숫자 5도,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허리뼈, 즉 요추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회전할 수 있는 최대 각도입니다. 5도요. 진짜 거의 움직이지 말라는 소리죠? 이 범위를 조금이라도 넘어서는 순간 허리는 곧바로 부상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버드독을 할 때 몸통을 그렇게 꽉 고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들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리를 들 때 엉덩이가 한쪽으로 푹 꺼지는 거, 다리를 더 높이 들려고 몸통을 막 비트는 거, 또 엉덩이 근육을 안 쓰고 허리를 꺾어서 다리를 드는 거. 이 모든 잘못된 움직임들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위험한 5도의 범위를 넘나들면서 척추의 안정성을 파괴하는 주범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렇게 좋은 운동, 근데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는 내 몸 상태에 딱 맞게 난이도를 조절해서 누구나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단계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계별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일단 처음에는 너무 어려우면 팔만 들었다 내리고, 그 다음에 다리만 들었다 내리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보는 겁니다. 이것도 힘들면 아예 벽에 몸 한쪽을 붙여서 몸이 돌아가지 않게 지지하면서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좀 익숙해졌다 싶으면 이제 기본 자세로 넘어가고, 나는 좀 더 강한 자극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무릎 위치를 엉덩이보다 더 뒤로 보내보세요. 강도가 확 올라갈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연구 논문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연구가 대단한 게 그냥 이 근육이 이렇게 쓰인다 하고 분석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단계적으로 척추 안정성을 기를 수 있는지, 그 교육적인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과 정확히 같은 맥락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코어 운동, 과연 척추의 안정성을 차곡차곡 쌓아주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기존의 불안정성을 그저 다른 근육으로 억지로 덮고만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운동 루틴을 다시 한번 현명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